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 이수갑입니다. 오늘 산업기술 R&D 규정 유의사항에 대해서 화상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수도권에 많이 확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출장 자제력이 내려져서 부득이하게 화상으로 발표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고서 제출 시기하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협약 변경, 네 번째로 사업비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기술 R&D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R&D에 대해서는 해당 공고문이나 공통운영 요령, 사업비 요령, 기술료 요령 등을 준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사업비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공통운영 요령이 있고요. 여기서 별도로 기술료에 대한 요령이 있고 사업비 산정에 대한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리 요령,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요령, 지역산업 공통운 요령, 장비 통합 요령, 여기에 있고요. 이 공통 요령을 보완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각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R&D는 기술 개발이 있고요.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그리고 지역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정한 게 평가 관리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 R&D 관련 규정은 관련 규정이나 서식은 저희 아이텍 산업기술 R&D 정보 포털에서 규정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규정 서식 자체도 저희 아이텍의 정보 포털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 해석도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 실태조사나 평가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규정 해석 문의를 아이텍에 들어오셔가지고 고객 교육센터, 고객 참여, 규정 해석 및 FAQ 일반 문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이나 규정 해석에 관해서는 여기 규정 해석 및 FAQ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의는 FAQ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이텍 시스템에 접속하셔가지고 일반 문의로 들어오셔가지고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7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입니다. 첫 번째로 실적 보고서 제출인데요. 관련 규정은 공통 운영 요령 제32조 2, 32조의 3, 32조의 4, 32조 6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정리를 하면 진도 실적 보고서 또는 연차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단계 보고서 제출하실 때는 다음 단계, 그러니까 차단계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협약 종료일, 해당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 보고서는 과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전산으로 아이텍을 통해서 전산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실 때 자체 보안 관리 진단표하고 안전관리 이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안전관리 이행 현황은 사업계획서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이행 현황 제출 양식에 안전관리 현황, 과제 관련 안전관리 현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ATC나 ATC 플러스는 안전관리형 과제가 없기 때문에 과제 관련 안전관리 현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텍으로 제출하실 때 인쇄본은 별도로 프린트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저희가 현장 실태 조사를 간다고 통보 드리면 그때 출력해서 그 실태 조사장에 비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태 조사 나가는 과제는 저희가 사후관리 대상, 그러니까 신규 평가 때 사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과제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입니다. 관련 규정은 운영요령 제34조가 되겠고요. 연차별 사용 실적 보고서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되고, 최종 연도 사용 실적 보고서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RCMS를 통한 전산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구 수당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금액은 미리 다 지출하시고 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에 반영한 다음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수당을 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수도 있음을 꼭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 변경 협약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인사항입니다. 요 관련 규정은 요령 제27조 2항 평가관리 지침 제30조 별표 3. 그 평가관리 지침 별표 3에는 그 협약 변경 승인 요청하실 때 그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은 주관기관 참여기간 변경, 최종 목표 변경, 총괄 책임자 참여기간 책임자 변경,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변경, 수양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해당 연도 사업비 총액, 민간부담 현금, 현물 변경, 연차 승산의 경우 사업비 2월, 요 사항이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에는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비 2월은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승인사항은 아이텍을 통해서 변경 승인 요청하셔야 되고요. 참여기관은 반드시 주관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요. 주관기관에서 아이텍에 전산으로 협약 변경 승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변경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이나 당초 계획된 장비 시설 미구입할 때나 일괄 단기 협약, 당연도 내 원년행위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연차 정산 사업비 2월에 있어가지고 일괄이나 단기 협약, 대부분의 일괄이나 단기 협약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는 협약 변경 승인이 아니고 자동으로 정산하실 때 2월 신청하시면 2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변경 통보 사항입니다.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 주소나 대표자 명칭 변경,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총 수행기간 종료 후에 사업기간 내 총괄 책임자 변경, 영리기관의 간접비 정액, 제한 범위 내에 있을 때요. 사업비 계좌의 변경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즉시 아이텍을 통해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참여연구 변경하실 때 기존 참여연구를 삭제하지 말고 참여기간만 변경을 해주시면 정산할 때 그 참여연구를 참여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그 참여연구원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참여연구 B가 있으면 당초에 A만 참여를 계획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퇴사로 변경이 됐어요. 9월 30일자로.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신규로 B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사용 기간 및 2월입니다. 이 관련 규정은 운영요령 제3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사업비 요령 제10조 사용 기준,
제13조 2월 기준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사업비의 사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수행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뭐 사업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약일 이전에 사업비 사용을 인정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당초에 저희가 협약일이 5월 1일인데 이게 조금 정책상으로 지연되거나 했을 때는 인정 가능합니다. 근데 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월 기준은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시설 장비 재료는 2월 되는데 그 외의 세목은 뭐 배달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2월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 심사를 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항은 전담 기간의 승인이 불필요하고 그냥 바로 2월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일괄 정산이나 단계 정산 과제의 연차별 사업비 잔액은 뭐 자동으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 원은 행위가 완료되고 해당 연도에 수행 기간에 물품, 용역, 서비스 제공이 됐는데 그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이걸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검수하는 행위가 차년도로 넘어가면 그 자금은 2월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수행 기간 내에 미지급한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및 보고서 인쇄비는 차년도에 사업기간 이외에도 2월이 되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2월 되고요.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유지보수비 잔액은 다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괄 단기 협약에서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2월은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이 안 됩니다. 정산 그러니까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제출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2월 하겠다고 그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에 적시를 해주시면 그거는 정산할 때 검토해서 2월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정산할 때 주요 불인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기관의 승인 없는 해당 연도 수행 기간 이내 물품 용역이 미입고 또는 미이행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승인을 내드리는데 그거 승인 없이 해당 연도에 미입고됐을 때는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은 정빙 서류를 제출 요청했는데 제출 요청이 불행한 경우가 됐고요. 그리고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환급받을 R&D 연구 자금은 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환급이 가능한데 요걸 집행 금액에 포함시키면 그 금액만큼은 불인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환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에 여성연구원 비율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연구원 관련 비율을 일정 수준을 넘어서 가점을 받으면 해당 가점 조건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미유지하시면 그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그 연구비는 환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인데요. 개인별로 그 한 개인이 지급된 금액이 총 연구수당 50%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과제별로 개인별로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종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현금 지급이 불가한 외부 참여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요. 그 외부 참여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 가능한 경우는 그 외부 참여 연구원이 비영리 기관에 소속이거나 프리랜서, 중소중견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모두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하시고 외부 인건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공통운영 요령에도 참여율 10% 이상을 그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시면은 해당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이 되고요. 요거는 사업계획서 신청할 때 그 심사를 받고 사업계획서에 명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신청할 때에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당연하지만 실제 급여 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은 그 차액을 불인정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급여 총액은 연봉 총액에 부과해서 4대 보험이 다 포함된 겁니다. 연봉 총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참여연금 현금 인건비를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 참여연금 현금 인건비를 그 잔액이 남으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매칭해서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를 집행을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신규 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기존 인력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쪽에 기존 인력이 현금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전환기간 승인 없이 변경해서 집행한 경우도 불인정이 되고, 그리고 최종 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장비가 납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비를 연구를 위해서 구매를 하는데 최소한 2개월 전에 들어와야 연구에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비 세팅하고 실제로 연구에 투입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협약할 때 산정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인건비가 정액이 됐다 하더라도 연구수당은 정액이 불가하고요. 근데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 연구수당을 책정해야 되는데 9%를 했다면 10%까지 정액하는 것은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입니다. 성과물의 종류하고 어디에 기속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물의 종류는 유형적 성과물과 무형적 성과물로 나눠지는데, 유형적 성과물은 장비, 연구시설, 시작품 등이 있고요. 무형적 성과물에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 노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적 성과물의 귀속은 중앙기관이지만 그 참여기관 소유 목적으로 구매를 참여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기관, 해당 기관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무형적 성과물 역시 개발한 기관 단독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공동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국가 소유로 하는 성과물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 안보, 공공의 이익 목적 활용, 성과물 소유 기관이 국외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국가 소유가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의 소유액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두 국가가 그 성과물을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과조사입니다. 매년 저희가 그 과제 수행기관, 뭐 신규 개설 동료 다 포함되고요. 그 성과조사를 하는데요. 조사기간은 그 매년 12월부터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안내해드립니다. 조사 항목은 매출액, 지식재산권, 논문, 고용 등이 있습니다. 작성 요령도 별도 안내하고요. 성과 입력은 아이텍에서 이제 전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텍의 R&D 행정 지원, 성과 조사, 요 화면이 아이텍에 있는 화면인데요. 이게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 ATC와 AT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력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12월 중에 저 ATC 협회에서 별도로 신규 고용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 저희가 성과 조사할 때
그 고용을 입력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는 인력 고용은 좀 양식이 좀 세분화돼서 그거는 별도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리입니다. 지식재산 출원 등록 할 때는 그 반드시 과제별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제별 고유 번호는 저희가 관리하는 번호가 아니고요. 그 NTIS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출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출원 등록 증명 서류와 서류를 수행 결과 보고서 제출하실 때 보고서 끝에다가 스캔하셔가지고 그림 파일로 첨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식재산권 권리 소멸할 때도 그 사실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 연구과제 정보 입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이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1번을 클릭하시고요. 2번 입력을 하시면 이런 국가정보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정보 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조회 기준 연도를 입력하시고 그 과제 고유 번호가 있는데요. 요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고 그 NTIS 그러니까 그 국가 그 정보 그 연구개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여하는 정보입니다. 거기서 찾으시면 해당되는 과제가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입력 닫기 누르시면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 번호 검색하실 때 만약에 다른 데서 입력 번호 과제 관리 번호가 검색이 잘 안 되시면 NTIS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상세 검색 과제 사업명 입력하신 다음에 그러면 쭉 우리 사업으로 지원한 과제가 뜹니다. 그 과제에 보시면 맨 앞단에 과제명 밑단에 제일 앞에 있는 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과제 번호가 나와 있고요. 앞에 세 자리는 그 산업통상자원부를 나타내는 거고 뒷자리는 과제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요걸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거 출원하실 때. 그리고 논문 등을 통해서 그 사업 성과를 알리실 때는 반드시 산업통상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 시에 부처명과 과제명을 기재하여야 하고요. 그 예시로 이런 문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제출하실 때 과제 번호는 저희 과제 번호를 쓰셔도 되고 그 국가 연구 과제 번호를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저희 과제 번호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산업기술 R&D 규정 유의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면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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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네. 네. 아니, 제가 이 좀 울려가지고 그 잘 안 들려서 혹시 카카오톡으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쪽 제 목소리 울려요? 저희가 거기는 공간이 커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울려요. 그래서 네네 네네네 이제 좀 들려요. 네.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네. 네. 어떤 거, 일정? 아, 내년도. 아, 그 내년도 일정도 똑같아요. 올해 일정하고 1월 중순쯤에 저희가 그 ETC 플러스 사업 공고를 하고요. 2월 중순에 접수 마감을 하고 3월 초에 이제 서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3월 뭐 중순 말까지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4월 초에 이제 대면 평가를 합니다. 대면 평가 끝난 다음에 4월 말 정도에 협약 체결해서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이제 4월부터 과제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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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